주클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봉입니다. 추석 끝나고 장인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물론 뭐 결과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거의 한 4년 만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국내 증시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그 즐거움을 좀 만끽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주가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6조 원을 매도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용인데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최근 열흘 동안, 그러니까 9월 접어들어서 영업일수 기준으로 9월 3일부터 삼성전자가 대략 5조 6천억을 매도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1조 원 정도가 매도됐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앞서 가지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 3주 전에 연준은 이런 뉘앙스를 줬습니다. 저게 이제 한편으로 놓고 보면 요 9월 3일 정도, 9월 7일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어요. 뭐죠? The time has come for 정책의 어저스트, 정책의 조정을 할 때가 됐다, 그런 내용이었죠. 실제적으로 연준은 시장의 기대에 맞게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은 많고 24년도 9월 19일 기준으로 금리를 인하했죠. 글로벌 증시가 최근 2년 기준으로 바닥을 형성했을 때가 22년도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22년도 9월 32일부터 꾸역꾸역 올라왔던 이 미국 장의 장기 랠리인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제적으로 미국 증시를 지금 보시게 되면 S&P 500 지수는 아마 오늘 밤에 잘하면 종가 기준으로도 신고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나긴 사이클을 또 9월 달에 좀 마무리한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한 월봉 준들을 보게 되면 글로벌 증시가 22년도 9월 달 정도로 추정이 돼요. 9월 30일 정도. 근데 요때 이제 한 번의 발악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지만은 상당 기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사상 이렇게 신고가의 랠리를 가져왔죠. 아이러니하게도 또 9월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신고가이기 때문에 뭐 세룬이 나올지는 우리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타이밍은 이번에도 연준은 9월에 상당히 큰 정책적 변화를 줬다 볼 수가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여기 지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아직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연준은 계속적으로 고용시장에 대해서를 예의주시한다는 걸 한번 피력을 했고, 조금 자신감이 없는 것도 피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26년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금리를 한번 인하를 하게 되면 최소한 2년 정도의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쭉쭉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 인상할 때는 9번의 인상을 그 1년 만에 단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인하 같은 경우는 그렇게 9번에 1년 이상 진행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3% 정도 초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 인하 같은 사이클 쪽으로 좀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래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포석했을 때는 고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지표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음을 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이 썸네일과 내용과는 조금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의 랠리를 좀 보여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실제적으로 반도체도 그렇고, 그렇죠. 나스닥 지수고 반도체 지수도 나스닥보다 조금 못 따라갑니다만은 어느 정도 조금은 올라갈 5천선을 회복할 확률이 제가 볼 땐 되게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라는 효과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명분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방송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보는 요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또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했다 말은 많은데, 어쨌든 간에 큰 기조인 정책의 조정을 변화할 때가 돼서 앞으로 금리를 인하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순환을 거쳐서 고용시장의 불안감까지 잡아준다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물론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의 속도 둔화는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연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방은 제한적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무조건 쭉쭉쭉쭉 내려가는 건 아닌데 상방 다시 팍 치고 가는 건 제한적이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반도체 지수 SOXL을 보고 계신데 이거 3배짜리입니다. 근데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이제 내리는 그 효과는 가장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우리가 러셀 2000 지수라고 하는, 약간 최근에 조금 쉬었었어요. 실제적으로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중소형주 관련주란 말이에요. 조금 쉬었었습니다. 쉬었었는데 다시 이렇게 지금 예상치입니다만 2290, 2300선대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그동안 조금 쉬었던 미국에서는 중소형주 쪽으로 매개세가 나올리는 거고,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는 섹터는 뭐냐 하면, 미국 장이 만약에 선진 시장이고 정상적인 시장이고 저기에 대해서 화답을 한다면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골드는 유가도 이제 반등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금 같은 달러의 약세도 진행되기 때문에 금값은 금값대로 강세, 비트코인도 강세.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임팩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국내 증시 관점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오게 되면 골고루 퍼지니까 조금 전에 본 대로 러셀 2000 지수도 움직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미국 증시의 현 추세도 나스닥은 언제든지 18,000선을 넘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금리 효과의 실제적인 그 수혜는 단순히 기술주의 나스닥보다는 11개의 섹터로 구성되어 있는 S&P 지수이기 때문에, S&P 지수의 신고가로 간다고 보면 미국은 확연하게 금리 인하 효과가 좀 큰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라든지 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과 되게 관련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 만약에 나스닥 아까 조금 봤던 지난번 올라간 나스닥 선물을 계산할 때 나스닥이 한 18,000선 정도가 되게 되면 이 나스닥 지수의 3배수 베팅하는 우리가 속스 SOXL 같은 경우는 절대 주가 기준으로는 대략 한 37달러 후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속스 지수의 이 지수가 한 37달러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느 정도 나스닥 지수 일정 부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한번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거는 미국장 이야기고, 이걸 한국으로 가져왔을 때 요 놈의 요 보고서 근데 이거를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뭐 외국계 IB의 의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외국계 IB의 의견 자체가 한국 테크주의 비중을 낮추고, 일본도 낮추고, 그 중에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올리고, 대만의 TSMC 패키징 회사 AS의 비중은 확대하면서 메모리엔 다운그레이드를 보는 것 자체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급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적어봤지만은, 외국인은 이런 투대로 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가 계속 나올 수가 있긴 있는데, 우리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저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쵸?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파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지금 보는 건 하이닉스의 수급이고 개인이 들어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실제적으로 오늘은 조금 가했지 않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휴 기간에 나온 보고서였고, 마침 미국 시장에서도 오히려 반도체는 그렇게 반영된 게 없었으니까. 근데 향후의 흐름에서 미국 증시가 다시, 물론 이 전제라는 게 있어요. S&P 신고가가 다시 신고가로 올라가고 여기에 일정 부분 속스 지수가 따라 붙어버린다면, 오늘의 이 금융투자의 단기 성향이 아무리 단발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1,400만 주라 파는 폭발적인 매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외국인과 맞설 필요도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굳이 반도체에 목을 낼 필요는 없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싸져버린 이 기업의 주가는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 내부적으로 금투세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남아있긴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 두 종목의 주가를 적극적으로 사고 안 사고는 개인 투자가의 몫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모든 수급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다시 저점을 논하는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고, 한 가지 팁과 바로미터를 잡아드린다면 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시 17만원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온다고 생각하는데, 온다면 지금까지 골드만삭스의 모든 리포트는 선반영으로 끝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0조짜리 하이닉스와 400조짜리 삼성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뭐 둘이 나쁘다 좋다의 관점을 벗어나가지고 시장의 바로미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 지수나 엔비디아나 AI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삼성전자의 가파른 7만원에 대한 회복보다는 하이닉스의 빠른 17만원대의 복귀가 가장 구심점을 잡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저점 현재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첫 번째 포인트와, 예측과 대응의 영역에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시 요 밴드 구간에 왔을 때는 조금 더 다른 섹터를 보는 관점에서도 한번 단순하게 외국인이 파니까 무조건 못 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주식이 유연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두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주주분에게
예,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